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를 쉬었는데요. 2주 만에 다시 방송을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이제 트럼프 펜실베니아에서 유세중에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귀만 살짝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그때 이제 살아나면서 트럼프는 그야말로 대세론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이제 완전히 추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더욱더 추락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진까지 찍히면서 완전히 그 미국을 구하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싸우자, 파이트 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 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맞고 7월 15일, 이틀 후인 7월 15일 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그의 러닝메이트로 J.D. 밴스를 지명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2024년의 선거는 완전히 트럼프의 것이다. 그런데 그 컨벤션 효과를 채 누리기도 전에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면서 트럼프의 그 놀라운 상승세를 꺾었습니다. 바이든이 숙고 끝에 후임으로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고, 정말로 해리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당을 수습했고, 단 하루 만에 민주당 유권자들을 돌려세웠습니다. 민주당 내의 모든 중요 인사들이 거의 동시에 해리스를 모두 지지한다, 구두로 모두 지지한다라는 발표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돌풍이 휘몰아쳤고, 최근에는 트럼프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꾸로 트럼프가 불안한 나머지 자꾸 도를 넘는 막말, 거짓 주장을 일삼는 것을 보면요, 진짜로 그 민주당의 후보 교체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리스와 트럼프와 해리스 그 누구도 아직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과연 누가 백악관의 안주인이 될지 미국 대선 2024와 함께 그야말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0여일 남은 미국 대선,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하고요. 또 질 바이든 여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첫날 사실 여간에서 그 대선 후보로 지명될 사람은 첫날은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이제 짠 하고 나타나서 지명을 받고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연설을 하고, 보통 그렇게 전당대회가 끝났는데요. 이날은 첫날부터 해리스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그 월스 내외 부통령 후보 내외도 잘 몰랐었던 것 같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러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해리스는 연단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2분 정도 아주 짧은 연설을 했는데요.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제 모두들 깜짝 놀라서 더욱더 큰 소리로 이제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이제 남편하고 월스
부부인데 남편이 옆에 사람 보고 나도 몰랐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good evening. It is so good to be with everyone this evening in this hall and everyone at home. This is going to be a great week. And I want to kick us off by celebrating our incredible President Joe Biden, who will be speaking later tonight. Joe, thank you for your historic leadership, for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and for all you will continue to do. We are forever grateful to you. 역사적인 지도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했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할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드린다. Thank you, 남편입니다. Joe. I see the beauty of our great nation. People from every corner of our country and every walk of life are here, united by our shared vision for the future of our country. And this November, we will come together and declare with one voice, as one people, we are moving forward. Let us fight for the ideals we hold dear, and let us always remember, when we fight, we win. 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od night, everyone. 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하나로 엮고 미국의 사람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이런 게 사실 공화당의 장기였었거든요. 항상 공화당이 그걸 했었고 민주당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이 많고 갈라져 있고 다양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 또 너무나 색깔들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목이 심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 누더기 패치워크라 그러죠. 이렇게 뭐 흑인들도 있고 뭐 소수민족들 다른 사람들도 많고 성소수자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 사람들 있고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들도 있지만 근데 그걸 항상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따라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그 지지 세력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오바마 같이 아니면 옛날에 이제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다양한 거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하나의 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그 거의 종교 현상 같은 그런 놀라운 현상을 일으킬 때만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바이든이 그걸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본인은 그래도 내가 2020년에도 이겼는데 이번에도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은 다들 또 역시 특유의 민주당 같이 서로 불평하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낙담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자신 있게 미국의 모습은 우리가 민주당이 대변을 하고 있고 그 미국을 앞으로 더 강하게 우리가 데려나갈 수 있다라면서 미국 사람들의 그 애국심에 호소하는 모습을 저렇게 해리스가 보이는 걸 보면은 정말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해리스 때문에도 바뀌었지만은 사실 미국 정치에 근본적으로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어떠한 그동안의 트럼프가 나와서 만들어졌던 그 동력이 그것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틀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기도 했고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었죠. 미국의 주류당 큰 당의 대선 후보로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지명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한테 졌습니다. 힐러리가 이번에는 정말로 강력하게 그 카말라 해리스를 밉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참
그 멋진 연설을 합니다. 사실 이런 연설을 본인이 대선 후보였을 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고 아주 포인트가 명료한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성들이 그동안에 쭉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여성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유리천장인데, 그 유리천장을 수많은 여성들이 그동안에 두들기면서 때리면서 금이 가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리천장을 완벽하게 깨보자 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힐러리의 연설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There's a lot of energy in this room, just like there is across the country. Something is happening in America. You know, my mother Dorothy was born right here in Chicago before women had the right to vote. That changed 104 years ago yesterday. Tennessee became the final state. In 1972, a fearless black congresswoman named Shirley Chisholm, she ran for president. In 1984, I brought my daughter to see Geraldine Ferraro, the first woman nominated for vice president. And then there was 2016, when it was the honor of my life to accept our party's nomination for president. Together, we put a lot of cracks in the highest, hardest glass ceiling. On the other side of that glass ceiling is Kamala Harris raising her hand and taking the oath of office as our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Keep going! 여성들의 그동안의 투쟁, 그리고 정말로 여성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드디어 정말로 좀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해리스를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라고 아주 그 분위기를 확 돋궈놓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힐러리에서 또 굉장히 젊은 여성 정치인이 또 나왔는데요. 제스민 크로켓이라는 텍사스주의 초선 하원 의원입니다. 아주 젊은 여성 정치인인데요. 해리스가 처음 대선 후보로 지명될 때 하루 만에 후원금이 1,100억 원 모금했었는데, 그때 아주 큰 도움을 줬던 단체가 흑인 여성들 정치 지지 단체인 Win with Black Women인데, 이 단체에 소속되기도 한 여성 정치인입니다. 해리스와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연설 장면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ell, good evening, America! One candidate worked at McDonald's while she was in college at an HBCU. The other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and helped his daddy in the family business. Housing discrimination, that is. She became a career prosecutor while he became a career criminal. With 34 felonies, 2 impeachments, and 1 porn star to prove it. When I first got to Congress, I wasn't sure I made the right decision. When I visited the Vice President's residence for the first time, as I approached Vice President Harris for our official photo, she turned to me and asked, "What's wrong?" Mind you, we'd never met, but she saw right through me. She saw the distress. I immediately began crying. She then said, among other things, "You are exactly where God wants you. Your district chose you because they believe in you, and so do I."
Kamala Harris showed me that light. And America, when she is our president, together we will shine as that beacon of hope and freedom around the world once more. God bless y'all. 네, 그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초선 의원이 돼갖고 처음으로 하원에 입성을 하고 보니까 막상 가서 그 하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야, 이건 내가 국회의원 되기를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부통령 해리스를 이제 초선 민주당 의원들이 해리스를 부통령 관저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거길 인사를 하고 가서도 이제 영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표정이 어둡게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부통령하고들 다 초선 의원들이 한꺼번에 사진을 찍자 그래서 이렇게 부통령한테 가라 이러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있으니까 해리스가 자기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왜 그러니 그런더래요. What's wrong? 뭐가 문제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어둡냐? 그래서 자기가 그냥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너의 지역구 사람들이 너를 여기서 보낸 거다. 너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줬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그래서 다시 열심히 자기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해리스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같이 감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딸 애슐리 바이든의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바이든이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my father, your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e Biden. Your love quenched my desire, and I'll be at your side forevermore. You know your love keep on lifting higher, higher and higher. I said your love keep on lifting higher. And America, I love you. 연설을 47분 동안 했는데요. 앞에 4분 동안 박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Are you ready to vote for freedom? Are you ready to vote for democracy and for America? Are you ready to elect Kamala Harris and Tim Walz,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guess who cast the tie-breaking vote? Vice President, soon-to-be President Kamala Harris. Selecting Kamala was the very first decision I made when I became our nominee. And it was the best decision I made my whole career. She's tough, she's experienced, and she has enormous integrity. Enormous integrity. Her story represents the best American story. And like many of our best presidents, she was also vice president. That's a joke. Let me know in my heart, when my days are through, America, America, I gave my best to you. And there's nothing we cannot do when we do it together.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바이든의 그 참 연설이 여러 가지 감동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마지막에 부분에 그 아메리칸 앤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저 노래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Let me know in my heart when my days are through. 내 나날이 다 이제 나의 날이 다 끝났을 때, 나의 삶이 끝났을 때쯤 되면은 내 가슴 속에 나한테 알게 해달라. America, America, I gave my best to you. 미국이여, 미국이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당신한테 바쳤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America, I gave my best to you. 29살에 상원의원이 됐는데 상원의원이 되기엔 너무 이른 나이에 됐고 그리고 80살이 다 돼갖고 78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에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물러나겠다. 그 대신 카말라 해리스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5달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남아 있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민들 전체 앞에 서서 자기의 업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기겠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파벌을 나눠서 싸우고 토론하고 그러는 것이 정치인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그냥 즐기고 감동하고 하는 참 뭐 정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실 보기 힘든 그런 분위기, 뭐 사실 특히 정치에서는 보기 힘든 분위기를 지금 놀랍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출이라 그러면 누가 의식적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하는 뜻이 되겠지만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즐거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워 보이는 것 같고 감동하는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감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이런 거다. 정치가 이런 것이 이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구나. 이래서 미국이 강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특히 이번에 바이든의 저 멋진 고별사겠죠. 물론 나중에 또 한 번 고별사를 하겠지만 고별사를 당원들 앞에다 놓고 사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자, 모든 여론의 관심이 온통 민주당에 쏠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경합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달려가서 맞불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유세 일정이 5군데인데요. 펜실베니아의 요크,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보로, 미시간의 허웰, 네바다의 라스베가스, 아리조나의 글렌데일 이 하나, 둘, 셋, 5개 경합주입니다. 그 트럼프는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 이슈를 집중 부각하고 있는데요. 뭐 부채 증가나 모기지 금리 상승, 실업률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 부통령인 해리스가 사실 이 모든 것의 책임자다라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특유의 막말 그리고 거짓말 주장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사실 선거 캠프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아주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Stay on the message. 그러니까 지금 딱 제일 트럼프로서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지금 소위 트럼프 쪽에서 공화당 측에서 말하는 경제 실정 그리고 이제 국경을 허술하게 경비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왔다. 이 2가지 정도만 가지고라도 계속 집중해서 정책의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 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하다가 자꾸 이제 상대방을 후보를 공격하고 상대방 후보의 인종이나 뭐 여성이 됐다라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을 제기를 함으로써 자기 발등을 자꾸 찍고 있다라고서 이제 당내에서조차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막말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I hear he's going to make a comeback at the Democrat convention. He's going to walk into the room and he's going to say, I want my presidency back. I want another chance to debate Trump. I want another chance. We're going to say, Kamala Harris, you're fired. You've done a horrible job. You're fired. Get out of here. Get out. So we're doing this as a intellectual speech. You're all intellectuals today. Grackled as the American economy has burned. What happened to her laugh? I haven't heard that laugh in about a week. That's the laugh of a crazy person, I will tell you. If you haven't known it, it's a crazy. She's crazy. So I decided to go back and reread the clause. I'm not saying he's not, but I say that I am much better looking than her. I think I'm much better. Much better. I'm a better looking person than Kamala. Have you heard her laugh? That is the laugh of a crazy person. That is the laugh of a crazy. It's the laugh of a lunatic. They prohibited her from laughing. I've been waiting for her to laugh because as soon as she laughs, the election's over. It's what her father, a Marxist, he was a Marxist. The radical left Democrats rigge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20, and we're not going to allow them to ri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24.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선가 그걸 보여줬는데 이 그 해리스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를 망쳐서 인플레가 최고다. 웃음소리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전에 똑같이 했었습니다. 다른 상대들을. 사실 힐러리 클린턴도 어제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냐면서 이렇게 웃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여성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비하하는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제 문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똑같은 얘기를 거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영상들을 이제 틀어주는 거를 봤었는데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2015년에 혜성같이 트럼프가 나타나서 2016년에 모든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이 2020년까지도 어느 정도를 갔기 때문에 그때도 간신히 바이든이 이겼죠. 그런데 2015년 때부터 했던 그 말투와 그 말의 내용과 그 비꼬는 내용과 어휘와 모든 것이 하나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이슈에 대해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자꾸 이런 다른 얘기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는 그런 정책 이슈에 대해서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논쟁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지지층이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긴 건데 지금 와서 여태까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방식, 선거 유세 방식, 그렇죠? 그거를 느닷없이 그만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자기도 약간 비꼬면서 했죠. 인텔렉추얼한 지적인 선거 유세를 해봐라 그러면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 보좌관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나보고 뭐 인텔렉추얼한 선거를 하라? 야, 내가 그런 거 갖고 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러면서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식의 그 유세, 이런 식의 그 언설, 그렇죠? 이런 거는 앞으로도 끝까지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그 영상을 보시면은 트럼프의 유세장의 그 분위기가
2016년의 그 분위기하고 너무 다릅니다. 2016년에 연설의 그 유세장, 그리고 2020년에도 유세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유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열광의 도가니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요.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는데 뒤에서 연설이 이제 보통 1시간씩 넘으면서 그냥 중원부원 하면서 1시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뒤에서 조는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트럼프의 그 대선이 그 선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상대방 후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해리스에 대해서만 막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난 16일 날에는 뉴저지에서 이제 모금 행사가 있었는데 큰 디너를 해서 자기 그 아주 큰 재정 후원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무공훈장을 받은, 그러니까 미국의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무공훈장입니다. 사실 무공훈장을 받으려고 그러면 전사를 했거나 태반이 전사를 한 사람들이 받고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그야말로 ultimate sacrifice, 그러니까 최고의 희생을 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 무공훈장을 비하하는 그러한 발언을 또 한 번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atched Sheldon sitting so proud in the White House when we gave Miriam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That's the highest award you can get as a civilian. It's the equivalent of the Congressional Medal of Honor, but civilian version. It's actually much better because everyone gets the Congressional Medal of Honor. That's soldiers. They're either in very bad shape because they've been hit so many times by bullets or they're dead. She gets it, and she's a healthy, beautiful woman. It's very... 군인들한테 주는 무공훈장과 같은 거다. 그렇죠?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공훈장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너무나 총을 많이 맞아서 아니면 죽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런데 반면에 미리암은 그때 그렇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거를 받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훈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옛날에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바보같이 가서 포로로 몇 년 동안 잡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 아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함으로써 미국의 참전용사들 그리고 미국의 군인들 또 다른 많은 시민들한테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날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그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기강을 잡아보고 제재를 해보고 그런 적이 없고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에 대한 큰 대가를 치러보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워 담을 수 있고 아니면 힘으로 다른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 버릇이 됐으니까 이제 뭐 3살 버릇 80 가는데 지금 78입니다. 그 버릇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사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당장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을 한답시고 했는데 글쎄요, 미리엄 에들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에 대한 칭찬으로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본인도 좌불안석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강점일 수 있는 공화당 측의 강점일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 욕이나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또 모자라서 이번에는 또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디트로이트에 할 때에 이제 그 부통령기가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그 행어 그 경납고에서 안에서든지 기다리고
너무나 더운 날씨인데도 이제 사람들이 넘쳐서 크게 잡혔는데 이게 전부 다 AI로 조작됐다라면서 트럼프가 또 올렸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Look, we caught her with a fake crowd. 가짜 군중이다. There was nobody there. 이게 진짜나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성 사진을 집어넣어서 마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때에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였는지는 뭐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과 기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됐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꾸 트럼프가 이 군중의 크기가 내가 갈 때에 내가 하는 유세의 군중이 더 많았다. 이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강조를 할인지 누가 이렇게 군중 수를 세해서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여론조사 같이 누가 이거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트럼프는 유난히 그거를 집착을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이제 심지어 저런 것까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서 더욱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트루스 소셜에다 뭐냐면 이게 완전히 가짜 영상인데요.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 누구를 지지할지 사실 지지를 하면은 분명히 해리스를 지지할 텐데 지금 트럼프가 집착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군중 사이즈 못지않게 크기 못지않게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위프트가 누구를 지지할 건가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지난번에 그 슈퍼볼 할 때 뭐 남자친구 그 풋볼 선수하고 뭐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거 CIA나 정보국에서 이거를 다 조작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바이든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뭐 FBI나 이런 데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트럼프가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가짜로 조작을 해서 올린 마치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덤인 스위프티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다라는 가짜 뉴스를 만든 거를 자기의 SNS에 지금 올린 겁니다. 올리면서 여기 보시면은 스위프티들이 turning to Trump after ISIS foiled Taylor Swift. 그러니까 비엔나에 지난번에 비엔나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공연은 2번 하기로 했던 것이 전부 다 취소가 됐었죠. 그때 테러 위협이 있어서 취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전혀 지금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뭐라고 이 가짜 뉴스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이 아이시스의 위협 때문에 테러 위협 때문에 취소가 된 이후에 스위프티들이 전부 다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그리고 Taylor wants you, 테일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바란다. Swifties for Trump. 이런 전부 다 가짜 영상들인데 이거를 또 올렸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연예인인데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 듣고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기자들이 스위프트 대변인이나 다 연락을 해봐서 뭐 입장이 뭐냐 그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이번에도 대선에 그래도 끼어들겠다 결정을 하면은 제가 봐서는 해리스 측에서 해리스의 입장에서 끼어들지 저쪽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전국적인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현재를 보시면은 49대 47이니까 아직도 뭐 당연히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항상 그 한순간을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거의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방향성을 봐야 되죠.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보시면은 트럼프는 지금 47%이지만 거의 변치 않고 끊임없이 47%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을 보면은 바이든이었을 때는 44%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해리스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퇴했을 당시에 44였습니다. 지지율이 트럼프가 47이었고 그리고 7월 23일 해리스가 대선 유세를 시작할 때에 45%대 48
그 다음에 8월 2일 날 해리스가 이제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가 47까지 따라잡고, 그리고 이제 8월 5일 해리스가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이 되면서 롤콜을 통해서 이제 그 공식 지명 후보가 되면서 이제 동률이 돼버리고 8월 8일 1% 앞서기 시작하고 11일 또 앞서기 시작하고 이제 17일 날은 2%로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상승 기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 상승 기조는 전당대회 끝나고 분명히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은 굉장히 많이 누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해리스가 그 많이 누릴 거로 생각이 돼서 이제 더 올라갈 거고, 바이든은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 얼마나 떨어질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올라가기는 참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경합주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보실 때는요, 사실 전국적인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경합주라고 말씀드린 7개 주에서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완벽하게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투표를 하나만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7주만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선 위스콘신도 보시면은 바이든이었을 때 44였었다가 지금 49로 치고 올라갔고, 트럼프는 48이었던 게 8월 17일 현재 47까지 1% 차이지만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역시 해리스의 놀라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시건도 마찬가지로 49%, 42%였다가 49%입니다. 위스콘신하고 미시건 같이 전통적인 민주당이 텃밭이었던 데가 트럼프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때문에 저렇게 민주당이 지지부진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해리스가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펜실베니아는 뭐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주라고 하는, 양측에서 정말 엄청난 물량 공세와 유세를 쏟아붓고 있는 게 펜실베니아인데요. 펜실베니아 역시 백중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벨트입니다. 사실 애리조나, 조지아, 그 다음에 이제 네바다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선벨트는 완전히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애리조나는 뭐 맥케인의 주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했었는데, 지금 바이든 때 42%였던 것이 지금 해리스가 8월 17일 현재 47%까지 해서 완전히 트럼프랑 동률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가 지금 그 트럼프 48%에서 40으로 떨어지고, 바이든 때 42%였던 게 46%로 올라가면서 오차범위 외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 기억하시죠? 지난번 대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트럼프가 나중에 조지아주 선거 담당하고 있던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뭐 얼마더라? 15,000평가만 찾아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녹음이 돼갖고 공개가 되고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조지아주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트럼프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 주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한 거를, 그 투표 결과는 그 주의 선거본부에서는 그거를 모아서 그냥 보고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선거본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라든가 지연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그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선거본부를 장악을 하고, 지금 만일에 선거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나오면은 그 선거 결과를 중앙에다가 보고하는 거를 지연을 시키고, 아니면은 재검표를 요구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또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거 결과가 자신한테 안 나올 거를 대비해서 미리 그야말로 밑밥을 이제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역시 부정선거했다, 민주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일환으로 이제 그런 선거본부까지도 인선을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조지아가 지금 초미의 지금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첫 TV 토론은 다음 달 9월 10일 날 열기로 ABC에서 열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세 차례를 해야 된다. ABC하고는 절대 안 한다. 폭스뉴스에서 하자 등등 트럼프 측에서 트럼프가 이런저런 제안을 했었는데 해리스 측에서는 원래부터 바이든 때부터 약속했었던 9월 10일 ABC에서 하는 것만은 하겠다.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라면서 그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해리스 보고 야, 해리스가 이 도대체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도대체 토론할 줄 몰라서 겁이 나서 아니면 너무나도 민주당의 정책 내용이 실제로 보면 너무나 극진 좌파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나하고 이제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사실 해리스가 완전히 이제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운동에 나선 지 3주가 지났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해리스가 이걸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트럼프 같이 겁이 나서 못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안 하는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이 상승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 기분입니다. 그거를 이길 정책, 논리적인 얘기는 토론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미주알 고주알 논쟁하느니 이 상승세를 계속 타고 가기를 원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트럼프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아주 소위 자기가 말하는 지적인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한 방 이 민주당의 정책에 공격을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더 이상 해리스가 굳이 토론에 나설 또 인터뷰에 나설 이유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7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선거 일정으로 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한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 미국 대선 2024 보시면서 이 흥미진진한 미국 정치의 판세 그리고 대선의 판세를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